아따,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 있느냐 하면은, 옛날에는 머리가 나쁘면 뭐 한다? 손발이 고생한다. 오늘 뭐 했나요? 머리가 나빴기 때문에, 나기보다는 준비성이 부족하면 뭐 한다? 손발이 고생하고 남까지 피해를 준다. 그죠? 대신에,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 봤을 거라 봅니다. 뭘 봤죠? 어제 보내준 동영상 봤죠? 안 봤어? 안 되겠네. 시험 문제 내야 되겠네. 필수적으로. 아니, 어제 저녁에 보내주면 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 진도가 빨리 나가지. 자, 봅니다. 여러분들 재배학 책이 얼마나 두꺼운지 알아요? 이렇게 두꺼워. 글씨체는 8포인트야. 14포인트가 아니고, 요렇게 작아. 안 보여. 그 정도로, 그게 이제 12포인트 정도로 하면은, 어느 정도냐 하면은, 한 1000페이지가 넘을 거예요. 그게 재배학입니다. 그래서 재배학이, 원래는 이 농학 분야 전반을 다 다뤄놨어요. 전반 한번 볼까요? 뭔지. 맨 처음에 우리가 농학에서 하는 게 뭐예요? 맨 처음에 종자 배우잖아요. 그죠? 종자 관련된 게 유전이죠? 유전 6종. 여기 다 하나 같이 나와요. 6종도 여기 포함되죠. 요즘은 생명공학까지 가지만. 그 두 번째 뭐가 있나요? 재배법이 있죠. 재배에 관한 거. 그죠? 세 번째 뭡니까? 환경. 네 번째는 작물도 다 나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토양이 먼저 있어야 되는데, 뒤에 나오네. 토양. 여기 환경 속에는 대기 환경, 토양 환경, 일반 환경 다 나옵니다. 이 환경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뭘 얘기를 하나요, 주로? 공기 조성을 얘기하죠. 그죠? 그렇잖아. 그럼 공기만 있나요? 수분도 있다. 그 수분의 형태, 수분의 얼굴이 몇 가지? 세 가지부터 왜 원리까지. 그럼 아침에 이슬이 왜 내리느냐까지. 광합성이 뭐냐까지 전부 여섯 번째. 생리까지. 다 배우는 게 뭐예요? 여기에 재배학이 전 분야입니다. 그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내면 재배학에 관해서 설명하시오 하니까 재배학은 기르는 것을 배우는 학문이다. 이런 학생도 있고, 재배학은 작물을 기르는 것을 학습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한 학생인데 너무 단순해. 심플하죠. 그 재배는 뭐예요? 작물을, 그죠? 논하기 전에 먼저 가야 될 게 작물의 개념을 얘기해야 되겠죠. 그죠? 재배학이란 작물, 즉 지구상에 존재하는 녹색을 가진 식물 중에서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그죠? 선택된, 노력을 들여서 가꾸는 식물들을 작물이라 한다. 그래서 이 작물들을 먼저 심고, 어디에? 토양에 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비료를 주고 관리를 하죠. 그죠? 관리하고, 그 다음에 환경을 조절하고 환경에 맞춰서 가꾸는 전반적인 학문을 재배학이다. 이렇게 답이 나와야 5점 만점에 5점짜리지. 그럼 여러분들 몇 점 주면 되나요? 자진했어. 그럼 통상적으로 2점에서 4점 사이에 거의 분포를 하죠. 그죠? 이제 답을 알겠죠? 그럼 재배학이 어떤 분야다? 광범위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재배학 개론이 있고 재배학 원론이 있어요. 그럼 두 학기를 해야 돼, 원래는. 그렇게 해도 부족해. 여러분들 농업지 공무원 시험 치면은 재배학은 필수입니다. 가장 필수예요. 그럼 재배학 없는 시험이 없어요. 그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걸 다 다룬다. 이 전반적인 것까지. 그래서 어제 내가 보내준 자료는 뭐다? 어제 뭐 했죠? 어제 고추 했죠. 그죠? 그 다음 고구마 했잖아.
요 두 가지를 중심으로 보내줬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우리가 한 내용 중에, 그럼 고추는 왜 고추를 해야 되는가, 이거부터 한번 간단히 얘기하면, 고소득 작물을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이제 최근에는 기농기촌 하시는 분들이 딸기를 가장 많이 해요. 딸기. 여러분 딸기 좋아하죠? 네. 뭐 관심도 없고 대답도 없네. 자, 딸기, 스트로베리죠. 자, 이게 사실은 고추하고 딸기가 사실은 그 원예 작물 중에서는 핵심입니다. 가장 경제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기농기촌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오. 그리고 소비 성향도 가장 소비가 많아. 그래서 이 작물들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졸업하고 그 딸기 농사, 고추 농사 지을 또 학생들이 1년에 한두 명씩은 있어요. 어쨌든 이거 왜 하느냐 하면 이 고추의 특성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럼 고추가 도대체 어떤 특성을 지는, 뭐 때문에? 뭐 생각을 해봐야 돼. 내가 보내주면은. 내가 실험을 하면, 교수님이 왜 33도 되는데 땡볕에서 이래 해가지고 뭘 하던가요? 비닐 피복하고 다 단계를 거쳐가면 소위 생땀 흘려가며 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돼. 저게 고소득 작물이고 우리 국민들이 소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작물이다. 필수 작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좀 미안한 얘기지만 딸기는 어때요? 필수입니까? 아닙니까?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잖아. 딸기 1kg에 지금 뭐 15,000원, 20,000원 하는데 딸기 50,000원 하면 사 먹어요? 안 사 먹어요? 사 먹는 사람도 있겠지만 너무 비싸면 못 사 먹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뭐냐 하면, 우리의 역할은 우리 국민이 또는 전 세계 인류가 필요로 하는 적정한 가격에 그 양을 충분히 공급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일이라. 그건 뭐 딸기가 예를 들어서 1kg에 15,000원이 적정 가격인데 15만 원 하면 정말로 가진 사람들만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식품이 아니죠. 그건 뭐예요? 그건 뭐 내가 얘기하기 한 기능성 식품으로 가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고추는 어때요? 고추는 여러분들 양념하는데 꼭 먹죠? 그렇잖아. 양념하는데, 그리고 붉은 고추는 뭐예요? 고추장 담는데 꼭 필요하죠? 그래서 하는 거야. 그러면 동영상 보내준 자료를 근거로 해서 하는 게 여러분들이 공부하기가 쉽다, 이 말. 왜? 이걸 전반적으로 다 나눠서, 자, 토양 분야, 그 다음에 품종, 육종 분야, 그 다음에 재배 환경 분야, 그 다음에 기상 분야, 그 다음에 뭡니까? 작물 분류, 그 다음에 생리, 생태, 이렇게 전부 따로 분류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단편적으로는 알지만 전체 그림을 못 그려요. 그래서 뭘 한다? 한 가지 작물을 놓고 전체를 설명을 하는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단, 오늘 아침에 보내준 자료들은 전부 뭐예요? 시험을 대비한 내용들이에요. 공무원 시험. 그럼 예를 들어서 호광성 종자, 아니면 형광성 종자, 그죠? 아니면 호광이든 형광이든 관계없이 영향 안 받는 종자 구분하는 거, 그런 거 하고 1년생, 2년생 다 보내줬죠, 그죠? 그리고 연작 장애가 많은 종자, 연작 장애가 없는 종자 다 보내줬죠. 아침에 다 보내줬어. 여러분들 이거 늦잠 자서 못 받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단적으로 고추를 갖고 얘기를 합니다. 이 고추라는 것은 이 작물이 좀 특수합니다. 왜 특수하냐면 고추가 요렇게 생겼어. 근데 이 아래 씨앗이 요렇게 들어있어. 요 심이 있어. 가운데 심이 있고 요 주변에 씨앗이 아주 많아. 그러면 여러분들 고추에서 핵심 성분은 뭐냐면 비타민 비타민 뭐? 비타민 C가 가장 많아요.
A는 붉은 고추에 많지.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 풋고추를 일단 얘기하면. 그 다음에 이제 캡사이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매운맛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고추 먹으면 맵죠? 물론 안 매운 것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고추의 특성은 맵다라는 거예요. 그 캡사이신이라는 성분이 있다. 비타민하고 캡사이신. 물론 섬유질도 있죠, 그죠? 하지만 핵심은 요거다. 그러면 어디에 여기 캡사이신이 많으냐면 요 씨앗에 많아요. 그러면 되게 매우면 어때요? 딱 가운데 쪼개 놓고, 그죠? 안에 씨 부분을 싹 제거하고 먹으면 덜 맵다. 그런데 이것도 있어요. 매운 부위가 여기가 1이라면 예를 들어서 3등분, 4등분 해볼까요? 2, 3, 4 이렇게 가요. 이쪽으로 고추가 달리는 요 꼬투리 주변이 더 맵다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매운 거 싫어하는 학생들은 이제 같은 청양고추를 먹는다고 하더라도 어떠냐 하면 색깔이 이제 초록색이 나죠. 풋고추는 초록색이 연한 것이 매울까요? 초록색이 아주 다각한 것, 진한 것이 매울까요? 진한 것이 매워. 그리고 여러분 딱 만져보세요. 딱 만져보면 단단한 거 있죠. 이게 더 맵다는 거죠. 그러면 비슷한 정도로 보면은 딱딱한 게 비쌀까요? 약간 소프트한 게, 부드러운 게 비쌀까요? 딱딱한 게? 물론 캡사이신을 내가 추출해서 이것을 살충제 또는 살균제로, 농약으로, 친환경 자재로 쓰겠다 하면은 어때요? 딱딱한 게 캡사이신 성분이 많으니까 비싸겠죠. 근데 우리가 식용으로 한다고 가정하면 너무 매우면 별로 좀 거부감이 들잖아. 그러면 어때요? 부드러운 게 더 비슷하다. 그러면 여러분들 잘 봐요. 고추가 이제, 자, 첫째 고추를 이제 심으려고 하면 이 트레이가 있죠, 그죠? 트레이네, 다 나왔어. 요게 이제 7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 다음 요게 몇 개더라? 해서 150이라. 봤죠? 아니, 내가 보내준 자료 안에 그거 다 있어. 카운트 하는 것도 다 있고. 이걸 트레이라 그래요, 트레이. 우리말로는 육묘 상자라 그럽니다. 그 육묘 상자에 여기에 몇 개를 심을 수 있느냐면 105개를 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맨 처음에 흙을 집어넣겠죠. 여기 홀 안에, 그죠? 요걸 뭐라 그래요? 자, 육묘 상자가 있고, 그 다음 상토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파종을 해야 되죠. 뭘? 종자를 이제 위에다가 뿌린다, 하나씩 놓는다. 요것은 전파를 하겠죠, 그죠? 요것을 파종이라 한다, 그죠? 종자를 파종하고 그냥 놔두면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응? 어떻게 한다고? 흙을 덮어줘야 되겠지. 그죠? 그걸 뭐라 한다? 복토라 한다. 복토를 했다. 그럼 복토하고 그냥 가만히 놔두면 이게 싹이 납니까? 안 나죠? 뭘 해야 되나요? 물을 줘야 된대, 물. 물 준다, 좀 표현이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우리 전문 용어로 하면 관수를 한다, 그죠? 그 관수하는 방법은 뭐가 있나요? 끝도 한도 없어. 이거 공부를 깊이 가면은, 자, 이거 하다가 여기까지 가보자. 그럼 관수는 어떤 관수법이 있나요? 첫째, 응? 아니, 물 주는 거 어떻게 줘? 처음에는 크게 나누면 지상, 두 번째는 지하, 관수법이 있겠죠? 지상은 그럼 어떻게 주는데? 여러분들 꽃밭에 물 줄 때 어떻게 줘요? 응?
호수로 준다. 그럼 수도 틀어놓고 쭉 요 끝에 눌러가고 하면 쫙 하니까 그래 준다. 그건 뭐라 그래요? 그럼 좋다. 그걸 살수 관수법이라 그래요. 살수. 그럼 두 번째. 아이 계속 잡고 있으면 힘들잖아. 타이머 딱 맞춰놓고 지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관수하시오 하면은 하는 애가 있잖아. 뭐 그래 스프링쿨러. 스프링쿨러 어떻게 생겼어? 요렇게 생겼죠. 그럼 물이 착착착착착 나오잖아. 그죠? 돌아가면서 이게 요게 세팅 딱 해놓고 그죠? 스프링쿨러 시스템도 있어요. 그 다음에 점적 관수라고 들어봤나요? 점적. 요건 점적은 뭐냐면 요런 그 상토라든지 아니면 토양에 심는 요 막대기가 있어. 그치?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홀이 조그마한 게 있어요. 그러면 요걸 따라서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드랍되는 거예요. 이 점적 관수라 그래요. 이게 원래 기초가 어디서 나오냐면 지구상에서 물이 가장 부족한 나라, 많이 필요한데 부족한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사우디아라비아도 그렇죠? 이집트? 응? 아프리카, 그렇지. 아프리카는 대륙이고 국가로 치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지저스 크리스트.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이 여기잖아. 이스라엘 아니에요? 맞잖아. 어쨌든 여기에서는 물이 부족해. 뭐, 야, 내 먹을 물도 부족해. 근데 식물이 줄 물이 없어. 그럼 어떻게 재배를 하느냐 하면 이렇게 다단식으로 딱 씌워 놓는 거예요. 여기 포트를 딱 달아놔. 뭐 더 달 수도 있겠지. 그럼 물을 어떻게 공급하느냐 하면 여기에 파이프라인을 딱 연결해서 여기만 딱 주는 거예요. 그 밑에 구멍이 딱 뚫려 있어. 그럼 물을 다 주고 나면 어디로 가요? 드랍 되겠지. 여기 밑으로. 그죠? 그러면 물의 낭비가 없다는 거예요. 물이 부족한 국가에서는 이런 식으로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식물 공장에서 하는 것들이 뭐예요? 전부 이제 요즘은 이 선반을 다 짜죠. 선반을 짜서 다단식으로 하죠. 그런 상추라든지 이런 애들 기를 때는 뭐예요? 자, 상추 여기 이제 심었다. 예를 들어서 이 플러그 모를 갖다 놓고 심었다. 가정하자. 이렇게 심었다. 여기도 심었다. 그럼 발화해서 자라려고 하면은 상추는 광발화성 종자죠? 광이 있어야 발화하죠. 그죠? 어쨌든 발화했다라고 가정하더라도 자, 얘가 이렇게 자라려고 하면 초록색을 띄어야 되잖아. 그죠? 그럼 초록색을 띄어야 되는데 필요한 게 뭐가 있나요? 양분은 이 상토 안에 있다. 이 상토 다 준비해가지고 했다 가정하고 뭐가 있어야 되나요? 여기 실내에서 지금 다단식으로 되어 있잖아. 5단, 10단 식물 공장 하면 뭐 15단, 30단 해야 경제성이 있죠. 그 3단, 4단에는 경제성이 없어요. 그럼 한 10단, 15단 했다 가정하면 지금 실내다 가정하면 뭐가 절실히 필요해요? 자, 여러분들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 그래, 빛이 필요하잖아. 뒤에는 필요 없고 절전하자. 볼 거면 졸라. 빛이 절실히 필요하죠. 그 여러분들은 공부하는 데 필요하고 나는 강의하는 데 필요하고 식물들은 뭐 하는 데 필요하다? 아, 그렇지. 자라나는 데 많은데 좀 전문용어를 쓰자고 이제. 아, 말 그대로 대학생이잖아. 고등학생이 아니고. 자라나는데 광이 필요하다. 소위 라이트가 필요하다. 이 라이트 중에서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광합성에 이용하는 광 중에서 어떤 광을 필요로 하나요? 광합성 할 때 어떤 광? 다 했어. 어떤 광? 적색광, 청색광. 이제 적색광, 청색광 이전에 비지블 라이트, 볼 수 있는 광, 가시광선, 그죠? 가시광선 중에 특이하게 많이 이용하는 것, 필요한 게 뭐더라?
적색광하고 청색광이더라. 그죠? 그러면 적색광을 조사를 했을 때 광합성이 10이라면 청색광 하면 15다. 가정하면 각각을 비추었을 때 보다 이것을 같이 동시에 비추니까 광합성이 얼마더라? 40이 되더라. 이 얘기죠. 그죠? 그걸 무슨 효과? 시너지 효과죠. 그죠? 그 공부도 잘하는 학생들끼리 열심히 하면은 다투면은 더 잘한다. 똑같다. 협동하면은. 거기에 이제 에멀슨이라는 사람이 요걸 차단했다. 그래서 에멀슨 효과, 에멀슨 이펙트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됐죠? 그럼 광이 그렇게 많은데 그 광 중에 지금 막 빛이 떨어지고 있잖아. 여러분 눈에 안 보여요? 지금 하늘에서 쌀알이 막 떨어지고 있고 지금 당이 막 설탕이 떨어지고 있어. 여러분들 눈에 안 보이지? 햇빛 좀 비치면 덥다고 막 우산 쓰고 선블럭 바르고 다 하죠. 그죠? 사람에게는 직접 하면 자외선이 있기 때문에 피부가 문제가 된다 이 말이죠. 피부암도 생기고 하니까 사람하고는 관계없이 뭐에 필요하다? 식물에는 절실히 필요하다. 그죠? 그 중에서 가시광선 우리가 볼 수 있는 무지개가 만들어졌을 때 소위 빨주노초 파남보 중에서 적색광, 붉은색하고 청색광 이 두 개가 꼭 필요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 빛을 비춰주면 되겠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조사를 해주겠죠. 그죠? 그걸 조사를 합니다. 조사. 뭐, 그 인베스트 하는 조사도, 리서치 하는 조사도 있지만 불빛을 비추는 것도 조사라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비춰준다 이 말. 그러니까 야, 과거에는 여기 있으면 위에 실내 같으면 천장에서 그냥 전구 하나로 그냥 비췄는데 아니더란. 여기서 칸칸이 딱 해가 여기서 딱 비춰주더라. 그런데 이 다 비춰주려니까 뭐가 많이 들어요? 전기세 많이 들죠. 그럼 다른 말로 하면 경제적으로 불리하다는 거죠. 경영 합리화가 안 돼. 그러면 야, 그럼 좀 덜 비춰주고 비용이 좀 적게 드는 게 없을까? 그래서 찾아낸 게 뭐예요? 그렇지. 그래서 나온 게 LED 등이 나온 거예요. 그럼 농업이 뭐예요, 지금? 이 공업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 농업은 맨날 농사 짓는 것만 해야 되나요? 이게 공업 경영까지 같이 가야 되나요? 그 농업이라는 게 뭐다? 종합 산업이다. 모든 지식의 복합체예요. 어떤 분들은 그러죠. 하다가 안 되면 뭐 한다? 농사 짓는다. 그런 엉뚱한 소리 하죠. 그건 가장 어리석은 얘기입니다. 종합과학이에요. 통계학도 알아야 되고, 경제학도 알아야 되고, 공학도 다 알아야 됩니다. 기계학도 다 알아야 되고, 기계가 공학에 포함되지만. 어쨌든, 이렇게 나온 것이 지금 뭐예요? 공장농업, 팩토리, 플랜팅, 이게 나온 거예요. 지금 이 산업으로 가고 있죠. 그 뭐 더 얘기하면 끝도 한도 없이 가니까 초점이 흐려지니까 여러분들 핵심을 못 잡고 갈 수 있어요. 자, 그럼 관수하는 것까지 얘기하다 이게 같다, 그죠? 복토하고 관수를 했죠. 그럼 여기서 이제 발화를 이렇게 했다. 이렇게. 그죠? 그러면 발화를 했으면, 야, 얘가 계속 여기서 키우면 어떻게 돼요? 키가 계속 자라겠죠. 그죠? 그럼 키가 더 자라서 이만큼 자랐다 하면 잎이 이렇게 났다 라고 가정하면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소위 밀식이죠. 이것은. 그죠? 밀식이 되어 있다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자, 여러분들 예로 들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34명 있죠? 34명인데 여기에다 100명이 있다 가정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좁아지. 어? 자리가 모자라지. 아, 그런 표현이 아니고 과학적으로 얘기를 하자고. 첫째는 여러분들이 느끼는 거는 산소가 부족해지지. 그게 뭘로 이어지나요? 호흡곤란으로 이어지겠지. 그죠? 그 다음 온도가 높아지겠죠. 그 다음 나중에 어떻게 사람이니까 폭발하겠죠. 스트레스 팍 받아서 문 유리창 깨고 또 뭡니까? 문 팍 열고 나가겠죠. 그죠? 그죠? 근데 식물은 그래 못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 사람이 시키는 대로. 얼마나 불쌍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근데 이 식물이 계속 놔두면은 얘도 폭발을 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
나중에 너무 웃자라고 서로 싸움하겠죠. 서로 위로 올라가려고, 햇빛 보려고. 그러면 연약하게 자란다. 이 말입니다. 이해됩니까? 연약하게 자란다. 근데 햇빛이 충분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키웠다. 여기 한 폭이, 여기 한 폭이, 여기 한 폭이 이렇게 심어 놓으면 어때요? 빛도 충분하고 산소도 충분하고 수분도 충분히 공급되니까 소위 널널하게 편안하게 크는 거야. 그럼 키가 많이 안 커. 얘는. 그럼 적당하게 크든지 뭐 작든지 그래요. 키가 많이 커서 태양을 내가 막 햇빛을 많이 봐야 되겠다 하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식물이 엄청 똑똑한 거예요. 그러면 바람도 잘 통하고 하니까 병충해도 없겠죠. 그럼 병충해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 다른 데 옮겨 심는다. 그걸 뭘 한다? 이식이라고 한다. 이식은 어디 한다? 이 따만한 넓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넓은데 이제 심는 거예요. 그 심는데 이제 여기 심고, 여기 심고, 여기 심고, 이렇게 심었죠? 했잖아. 그죠? 그럼 이렇게 심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준비해야 될 게 있어. 준비. 그러면 이거는 본답 또는 이거는 논답제, 논에는 답이라 그러고, 그죠? 그러면 이항할 때, 이 시가 할 때는 뭐라 하면 될까요? 전이죠. 그럼 본전하는 표현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 이식 장소 이렇게 말하면 돼. 그러면은 사전에 이렇게 파종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 뭘 해야 되나요? 포장이라고 하고 포장 준비 작업이 필요해. 첫째, 뭘 해야 되나요? 옮겨 심어야 되잖아. 그 저기 예를 들어서 운동장에 가가지고 그냥 호미 파고 이렇게 심어 놓을 수는 없잖아. 그죠? 어떻게 한다? 순서대로 얘기해야지. 자, 이 논이나 밭이 이렇게 있다. 그죠?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그냥 고추 모종을 이렇게 저렇게 자란 거를 20cm 예를 들어서 자랐다 하는 것을 그냥 이렇게 뭐 호미로 아니면 뭐 뭘로 하든지 손으로 이렇게 심는다. 땅이 안 파지죠? 구도 있잖아. 그럼 땅을 어떻게 해야 돼? 갈아야 된다. 전문용어로? 경운을 해야 된다. 그 경운이 크게 두 종류가 있죠? 어떤 경운? 전기로 이렇게 밑바닥을 이렇게 감 올리는 게 전기 경운. 그 다음 두 번째는 로터리 경운이 있어요. 요거 잘 이해 안 됩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이거예요. 전기 경운이는 요렇게 홈이 있죠. 홈이 못 본 학생 손 들어봐요. 이제 다 반 거예요. 그죠? 자, 호미를 크게 만들었다 생각하고 이렇게 딱 땅속에 지르고 이렇게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흙이 이렇게 뒤집혀지겠죠. 그죠? 그러면 아래에 있는 흙이 위로 올라오겠죠. 그죠? 네, 그걸 이제 경운이라 그래요. 경운. 호미로도 경운이 가능해. 근데 너무 느리잖아. 먼저 호미로 갖고 이 넓은 면적 못 하잖아. 그죠? 그래서 전기란 게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처음에는 사람이 하다가 그 다음에는 소가 하다가 그죠? 그 다음에 요즘은 트랙터라는 기계가 하죠. 트랙터 나오기 전에 경운기란 게 있었어. 경운기, 기계를 했어요. 지금 어쨌든 동력을 이용해서 기계를 가지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시대가 이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경운을 하는 것은 이 흙이 요렇게 아래에 있던 흙이 요렇게 뒤집혀지는 거죠. 그죠? 뒤집혀진다는 거예요. 근데 뒤집혀만 나왔지 이 상태는 어때요? 뒤집어만 놓은 거지 이 흙이 우리가 고추모를 옮겨 심을 만큼 부드럽지 않다 하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흙덩어리를 깬다 이 말이죠. 부드럽게. 그걸 세토라고 하는데 그건 세토는 흙덩어리를 깬다 이 얘기예요. 그거는 뭐냐 하면 이 로터리라는 게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 요게 막 돌아가는 거죠. 막 도니까 어때요?
흙 덩어리가 깨지겠죠. 잘게, 조그맣게. 그걸 로터리 경운, 이렇게 말을 한다 이 말입니다. 요거 경운 이해되죠, 그죠? 자, 그러면, 자, 경운은 했다. 그러면 얘가 옮겨 심은 모가 이제 뿌리를 이렇게 내렸죠. 여기는 뿌리가 있어요, 다, 그죠? 뿌리가 있으면 이제 양분과 수분을 흡수해야 지가 더 자라잖아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 토양에 O라는 양분이 있었다. 이게 전생육 기간에 흡수해서 고추를 많이 달기에 부족해. 그럼 뭘 공급을 해줘야 될까요? 이 토양 속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NPK, 칼슘, 마그네슘 쭉 있죠, 그죠? 이 영양소들이 이 O밖에 없어. 예를 들자면, 그러면은 양분이 부족하죠. 그럼 뭘 공급해 줘야 돼요? 양분을 공급해 줘야 되죠, 그죠? 그게 비료예요, 비료. 그럼 비료는 크게 보면 우리가 비료의 3요소 하면 NPK 1번, 2번, 3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N은 뭐다? 질소, P는 인산, K는 카리 또는 칼륨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요거 비료의 3요소다. 왜? 가장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모든 작물이. 이해되나요? 그 다음에 칼슘이란 게 CA라는 게 있어요. 칼슘입니다. 요거는 비료의 4요소. 그 다음에 마그네슘이라는 게 있어요. Mg. 요것은 비료의 5요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통상적으로 재배할 때는 이걸 다 안 줘. NPK만 주로 줘. 왜? 요것은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지도 않지만 토양 속에 일정 부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굳이 내가 돈을 들여서 줄 필요가 없어요.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칼슘 같은 경우에는 배추 같은 거, 배꼽 썩은병, 배추는 이렇게 갈라지는 거 있죠, 그죠? 그거 하고 무 가운데 어때요? 바람 드는 거, 그건 붕소결핍이에요. 그 다음에 토마토 같은 경우는 어때요? 배꼽이 썩는 거, 이런 거 얘기했죠, 그죠? 그렇듯이 특수한 성분이 이거 없으면 문제가, 생리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걸. 그래서 작물마다 요구하는 비료 성분이 다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요 NPK는 무조건 줘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비료를 줄 때 여러분들 면적, 농업에서 사용되는 면적 단위에 관해서 설명하세요 하니까 뭘 했나요? 전부 제곱미터 설명하고, 그럼 10,000제곱미터가 1헥타르다. 요거 했죠, 그죠? 그는 국제적인 단위는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요거는 10아르라는 걸 쓰죠, 그죠? 그건 10아르는 몇 제곱미터? 1000제곱미터. 평으로 하면은 300평, 이렇게 말한다. 1헥타르는 몇 평? 3000평, 이렇게 말한다. 여기까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쌀은, 벼는 하면은 벼는 생산량이 벼로, 정조로 하면 한 700kg per 뭐 10아르 정도 생산된다. 여기까지 해주면 더 좋고, 콩 같은 경우는 350kg 정도 생산된다. 국제 단위로 쓰면 어떻다? 벼는 7.00톤 per 헥타르. 그 다음에 콩은 3톤 되겠죠? per 헥타르. 여기까지 써주면 더 좋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요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단위에 대한 개념은 잡아야 된다. 그래서 가장 기본 단위가 가로 1m, 세로 1m에서 시작하고, 그죠? 그 다음에 10m, 10m, 그죠? 그죠? 여기 R죠? 그 다음에 100m, 100m 헥타르 여기까지 간다, 이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지금 양분이 이 NPK가 이렇게 필요하다. 같은 색으로 쓰니까 헷갈리죠? 자, 비료를 이렇게 필요로 한다. 그러면 자, 비료를 여기다가 토양 속에 전층에 다 뿌리 줘야 되죠, 그죠? 그래야 뿌리가 흡수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전층에 뿌려 줄 수가 있나요, 없나요? 지금 현실적으로 없죠? 비료 형태가 보통 이렇게 입자로 거의 되어 있잖아. 그래뉴얼로 되어 있잖아. 그럼 토양 속에 집어넣기가 어려워. 그럼 어떻게 한다고? 지 표면에 이렇게 뿌려놓고, 그죠?
로타리 경운을 막 이렇게 섞어주는 거예요. 믹스웰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0에서 한 10cm 또는 15cm까지 고르게 비료가 분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맨 처음에 뿌린 거는 어디 뿌렸어요? 집 표면에 뿌렸죠. 그래서 이것을 표층십이라 그래요. 표층십이라 해놓고 그 다음에 로타리로 이렇게 믹스웰 하니까 혼합을 쫙 하니까 이렇게 한 10cm, 15cm까지 비료 성분이 싹 같이 분포를 한다. 그럼 무슨 시비가 되나요? 전층에 고루 분포한다. 그래서 전층 시비가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렇지 않고 야 나는 안 되겠어. 어떻게 한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 지표면에 있으면 이렇게 비료를 줬어. 그죠? 그럼 전기 있잖아. 전기로 딱 전부 균일하게 뒤집어 버려. 그러면 위에 있는 게 이렇게 내려오겠죠. 비료가. 그럼 위에 있는 게 완전히 뒤집혀 버리죠. 그리고 나서 뭐 한다? 로타리를 위에만 친다. 이렇게. 그럼 여기는 비료는 벌써 한 15에서 20cm까지 깊이로 내려가 있고, 여기는 어때요? 0에서 한 10cm만 로타리를 치면은, 여기는 없죠, 비료가. 그럼 이게 어떤 시비가 되는 거예요? 표토에 있어요, 심토에 있어요? 그럼 뭐 무슨 시비? 그건 심층 시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얘기하면, 자, 뿌리가 여기까지 분포하는 애들이 있다. 거의 표토에 분포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이걸 뿌리를 얘기할 때 어떤 성식물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겠죠. 어떤 성식물? 얕을 천자를 쓰는 거예요. 뭐라고 한다? 천얕을천 뿌리건. 그러면 천건성이라 그래요. 청원성 작물, 식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 뿌리가 한 알팔바 같은 건 1m 50, 2m까지 내려가요. 그럼 뿌리가 깊게 내리죠. 그럼 깊을 심 써서 어떻게 말하면 되겠다? 심건성 식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비료 주는 것까지, 경운 로타리 하는 것까지 다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지금 해야 될 일이 뭐예요? 5초 모종을 가져와서 이제 토양 준비는 비료 주는 것까지 다 됐죠. 그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여기 일항이죠. 그죠? 여기 하나의 일항이에요. 어떤 그 책에는 이 두둑을 보고 일항이라 하는데, 원래 일항의 개념은 이 고랑에서 고랑 사이, 두둑을 포함한 이게 원래 일항입니다. 개념이. 자, 그러면 요 위에를 두둑이라 하죠. 그죠? 요 아래쪽을 고랑, 이렇게 말합니다. 랑입니다. 그냥 고랑 하나입니다. 자, 고랑이라고 하는데, 그럼 심는 거는 어디에 심어야 되느냐? 여기 고추를 어디에 심었던가요? 자,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여기 두둑에 심느냐 고랑에 심느냐를 두고, 자, 그럼 고랑에 심었다. 요게 요렇게 해놨는데 요 낮은 쪽에 심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고추가 요렇게 자라, 요도 요렇게 자라.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응? 그러면 그 전에 이 일항을 왜 만들까요? 물이 잘 빠지게. 좀 있어 보이는 말로 배수가 양호하게 하는 목적이죠. 그죠? 배수를 양호하게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러면은 배수를 양호하게 한다는 말은 야가 배수가 안 되면은 문제가 된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 물이 잘 빠지게 배수가 잘 되게끔 일항을 만들어 준다. 그러면 어디 심어야 된다? 두둑에 높은 데 심어야 된다. 그 얕은 데 고랑에 심어 놓으면은
여름에 장마가 비가 많이 오버리잖아요. 비가 많이 오면 여기 다 죽어버린다. 왜 죽을까요? 응? 사람은 왜 죽어요? 읽었어. 사람은 왜 죽어?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마디 있잖아. 헉? 노아? 어? 뭐? 노아? 노아. 그래, 너무 좀 깊이 가지 말고 간단히 해보자. 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못 느끼지만. 호흡하고 있죠? 그럼 숨 못 쉬니까 죽지. 숨 쉬면 살아있잖아. 그 간단한 걸 왜 답을 못해? 그러면 식물은 어떻게 했어요? 식물도 똑같이 숨 못 쉬면 가신다, 이 하늘나라로. 그죠? 그러면 식물은 숨을 어디서 쉬는데, 첫째? 잎이 없으면 당연히 죽는 거지. 그죠? 근데 가장 핵심은 뭐다? 이 뿌리다, 뿌리. 이 뿌리가 숨을 못 쉰다, 이 말. 뭐 하면, 여기에 물이 꽉 차 있으면 산소가 부족해지니까 호흡을 못 해요. 숨을 못 쉬어. 그러면 뿌리가 양분도 흡수를 못 하죠. 수분도 흡수를 못 하죠. 그러니까 가시는 거예요. 원리는 아주 간단해. 숨 못 쉬니까 가는 거예요. 더 있어 보이는 말로 하면 호흡, 소위 리스피레이션이 안 되니까 가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숨 잘 쉬게 해야 되겠다. 위에 심었다. 그 위에 심어놓고 가만히 보니까 여기는 자 수분을 보면 여기하고 지하부 여기하고 보면은 1번 2 지우고 해야 돼. 자 여기 이제 토종이 20cm다. 여기 1번하고 그 다음 지표면 2번 0cm죠. 그 다음에 이제 두둑 높이 여기 20cm. 그럼 3번 1, 2, 3 중에 수분이 어디가 가장 많아요? 통상적으로 1번, 2번, 3번. 1번이 가장 많겠지 통상적으로. 왜? 이 지하에 땅속에 뭐가 있다? 지하수가 흐르고 있으니까. 그죠? 지하수가 흐르고 있으니까 위로 올라온다. 물은 어디서 어디로 흐른다? 그렇지. 많은 데서 적은 곳으로 오른다. 흘러간다. 그러니까 모세관 현상이 있어요. 올라오겠죠. 그죠? 내려가는 것을 중력수로 하고, 그죠? 그럼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올라오잖아. 또 옆으로도 가고 이렇게 하잖아. 그죠? 그럼 여기 수분이 가장 많다. 그 다음 여기다. 그 다음 여기다. 이런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야 비가 안 온다 라고 가정해 봐요. 비가 안 온다. 그럼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되나요? 비가 안 와. 그럼 여기는 수분이 부족하죠. 그죠? 그럼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돼? 뿌리를 내렸다. 수분이 별로 없어. 없으니까 얘도 아까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이 아래쪽에 고랑이 심어낸 거는 숨을 못 쉬어서 가시지만 얘는 어때요? 응? 건조해서 가는 거죠. 그럼 숨은 잘 쉴 수 있어. 우선에는 건조해서 소위 말라 죽는다 이 말이죠. 말랐어. 그럼 시들어 죽는다. 시들어 죽는다. 시들어 죽는다. 그래서 이것은 건조해. 다른 말로 하면 한발이라고 합니다. 한발. 또 요즘은 한해라고도 합니다. 한해에 의해서 죽는다. 찰 한자하고는 다릅니다. 이 같은 용어입니다. 그럼 이건 수분 부족에 의해서 죽는 거죠. 그러면 아까 이제 고랑이 심어놨던 거 아래 이렇게 심었다 하면은 이것은 수분이 너무 많아서 죽죠. 수분이 너무 많다, 과하다. 그러면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면 될까요? 과습. 과습에 의해서 죽는 거예요. 수분이 너무 많아서.
그죠? 이해됩니까? 용어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과습은 뭐다? 수분이 많아서 가시는 거. 그죠? 과습에 의해서 죽는 걸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수분이 부족해서 가시는 거는 근조의 한 발. 그죠? 한 발에 의해서 가시는 거예요. 한 발이 지나칠 때. 그러면 작물이 자라는데 적당한 수분 조건이면 잘 살겠죠, 그죠? 예, 그래서 뭘 해줘야 된다? 적섭을 유지해줘야 된다. 적섭. 적당한 수분. 그러면 적당한 수분은 도대체 뭐냐? 어느 정도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그렇잖아. 근데 이것은 작물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 못해. 통상적으로 토양 중에서 20%에서 40%까지는 작물이 통상적으로 자란다, 이 얘기예요. 왜 불어도 하냐? 작물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하고 브레이크 합니다.